네. 그러면 오늘도 편지의 기자님과 함께하는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슈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드디어 22대 총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의 압도적인 이 의석으로 원내 일당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패배를 맛보면서 좀 정치적인 타격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좀 특별히 더 눈여겨봐야 할 것 어디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말 이번 총선 밤새 엎치락 뒤치락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대치인 67%를 기록했는데요. 총 투표율의 상승폭 역시나 역시 이번 커졌습니다. 총선에서도 영남과 호남 지역 판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25개 의석을 전부 가져갔고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28개 지역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저녁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내내 침묵했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가 뒤바뀐 지역도 많았습니다. 역시나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고요.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범야권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야당의 입법에 대한 추진력을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정 후반기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을 맞게 된 윤 정부는 국정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지켜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윤 정부는 이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돌풍을 가지고 왔던 신당이죠. 조국혁신당도 네. 이번에 좀 결과가 괜찮았다고요? 네, 제3지대에서도 특히 조국혁신당이 가장 많은 비례석을 얻었는데요. 12석이나 얻었습니다. 다른 소수 정당들에서는 대부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한 석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은 20년 만에 국회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모인 새로운 미래 역시 김종민 후보를 빼고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여야 사령탑의 정치 입지도 달라지게 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내 장악력이 더 높아지게 됐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사수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3선이라는 오명을 벗고 가장 젊은 지역구인 화성 돈탄에서 3자 구도에서 처음에는 지지율이 가장 낮았는데 순수 개인기로만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꺾고 동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격전지에서는 출구조사와 개표조사가 또 달라 희비가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작을 나경원, 그리고 성남분당 안철수, 그리고 인천 동구 미추홀 윤상현 의원, 어려운 상황에서 그 선택을 받은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마했었던 명룡대전이 또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구 또한 또 이 대표가 또 승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고 출구조사 결과가 굉장히 과학적이라서 아주 정확하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워낙에 격전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 끝까지 뭐 결과를 알 수 없더라고요. 막 7번, 8번 역전을 반복하면서 정말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다음 이슈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 우리
총선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사실 이번 투표가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투표 현장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만큼 그 이슈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부정선거 관련 소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투표함이 바꿔치기가 의심이 된다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요. 제주시 지역의 투표함에서는 특수 봉인지가 심하게 구겨져 있다. 그리고 뜯어져서 다시 붙이는 적이 있다며 일부 개표 참관인들은 누군가 미리 투표함을 열어본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 때 사용에 사용감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당시 봉인지를 떼고 남은 자국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은 탓에 오해가 불거졌다며 설명하며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우리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투표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말고도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울산 남구에서는 한 유튜버가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그대로 중계했다고 합니다.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는 자신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그대로 중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누구를 찍었고 어떤 정당을 기표했는지는 노출하지 않았지만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장면을 찍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서 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저도 투표할 때 보니까 선거 용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유튜버가 이렇게 너무 열정이 넘쳤던 게 아닌가. 네. 물론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주의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좀 부정선거나 위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잇따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투표함 재확인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개표가 진행된 곳이 있었다면서요? 네,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의 이야기였는데요. 관내 투표함 7개가 있었는데 참관인들은 이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봤다 하면서 3개가 확인이 안 되었다. 혹시 3개가 사라진 것은 아니냐라는 남 후보 측의 지지자들의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남 후보 측의 요구에 따라 선관위는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투표함을 다시 개표했고 따라서 재개표 과정을 지켜본 남 후보는 결국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소 표차인 171표 차이로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로 총선에 임하며 인천 최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노렸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네. 표 차이가 171표면은 뭐 이게 반장 선거도 아닌데 너무 진짜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다양한 사건이 좀 많았던 이번 선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운동 기간을 한번 되짚어 보자면 이 후보들의 흑색 선전도 뭐 언제나 그렇지만 많이 있었고 또 도를 넘는 이 비방도 좀 이어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뭐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진짜 뽑을 사람은 없다. 그냥 투표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투표는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투표 한 장의 실질 가치가 얼마인지를 우리 현재 기자가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4년 동안 다루는 예상 규모는 2,626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유권자 약 4,400만 명으로 나누면 나의 한 표 가치가 약 5,931만 원이 걸려 있는 건데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각각 2명을 뽑잖아요. 내 투표 한 번에 약 1억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가치의 투표였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은 지난해 기준 1,200만 원인데요.
연봉으로는 1억 5천만 원, 임기 4년을 합치면 6억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줄 수가 있는데 활동 경비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혈세는 연간 7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올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 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월급을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투표에 임하셔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만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또 일 열심히 하는지도 네. 꾸준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개표 방송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예요. 우리나라 개표 방송이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자님? 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이것은 K-드라마인가? 아니다. 한국 선거의 밤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방송국마다 다채로운 개표 방송을 선보인다라고 우리나라 개표 방송을 소개했습니다. 네. 화려한 그래픽은 물론 다양한 대중문화 컨텐츠를 접목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재밌고 신선한 시도라고 또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SBS가 2003년 방영됐던 인기 드라마 천국의 계단 아시죠? 네. 패러디한 장면과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모방한 장면을 개표 방송에 내보낼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또 AI로 구현한 후보들의 아바타가 랩 배틀과 춤을 추면서 정책 공약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BBC는 이 같은 방송이 딱딱하고 심각한 정치 소식을 축제처럼 다루고 가족, 지인들과 대화를 유발해 일부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개표 방송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네. 사실은 지루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내용인데 네. 방송사들마다 언젠가부터 이 각 경쟁처럼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는 CG와 네. 그래픽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하니까 끝나는 줄 모르게. 맞아요, 네. 맞아요. 재밌게 또 봤던 너무 것 재밌게 같습니다. 봤습니다. 네.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BBC에서도 인터넷 유행 컨텐츠 밈과 컴퓨터 그래픽 덕분에 정치인들의 권위주의적인 이미지가 친근하게 느껴졌다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젊은 층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일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줬습니다. 시청률은 높일 수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고령화, 생활비 상승 등 선거 쟁점들의 중요성은 가려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도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모든 이 개표 방송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맞습니다. 또 이런 참신하고 또 새로운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유권자들의 관심을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보셔야겠습니다. 또 외신들까지 주목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편지혜 기자님 오늘 이렇게 4개의 이슈 소개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